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정말 좋아 보여서 투자했는데,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가 반토막 나 있는 그런 끔찍한 경험 말입니다. 놀라운 성장세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한 회사가 있었어요. 그런데 바로 어제, 정말 하룻밤 사이에 주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 꿈의 성장주를 악몽으로 바꿔버렸을까요? 오늘 저와 함께 그 충격적인 사건의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마이너스 50.4%. 하루 전만 해도 주당 8달러가 넘었던 주식이 다음날 눈 떠보니 2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. 이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아니,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. 이제 막 나스닥에 상장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소위 말하는 새내기 주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? 오늘 이 미스터리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폭락의 한가운데 있는 회사, 유니퓨얼스, 줄여서 UFG라고 부를게요. 이 회사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봐야겠죠? 도대체 뭐라는 회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이 UFG라는 회사가 뭐냐면요. 싱가포르에 있는 사실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. 올해 1월에 나스닥에 갓 상장했고요. 주요 사업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배에다가 연료를 파는 일입니다. 쉽게 말해서 배들의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중간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돼요. 직원 수가 고작 17명일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사업 확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습니다.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보면요.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. 거대한 아시아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죠.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라는 게 엄청나게 변덕스럽잖아요.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익 마진이 종이장처럼 얇다. 이게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죠. 말 그대로 살얼음판위를 걷는 사업이었어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까볼 건데요.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럴싸했거든요. 투자자들을 유혹할 만한 멋진 스토리가 있었죠. 근데 그 안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. 와,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진짜 말이 안 나오죠? 매출 성장세가 그냥 폭발적입니다.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, 정확히는 119%가 늘었어요. 어떤 투자자가 이 숫자를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다들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. 아니,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? 매출이 2배 넘게 늘었으니까 회사도 돈을 엄청 벌고 있겠구나. 주가도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. 그쵸?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죠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차트가 그 모든 기대를 박살내버립니다. 믿기시나요? 매출은 2배로 뛰었는데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온 돈, 순이익은 오히려 37%나 줄어들었어요. 연료를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돈은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. 매출 플러스 119%. 근데 순이익 마이너스 37%. 주당 순이익은 아예 마이너스 85%. 박살이 났죠? 근데 진짜 핵심은 저기 맨 아래 이익 마진이에요. 0.11%. 이게 10,000원어치 팔아서 11원 남긴다는 소리거든요. 이건 뭐 기름값이 조금만 출렁여도 바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구조였던 겁니다. 그래서 월가의 분석가들이 딱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. 회사가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벌 건데 시장의 의심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.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UFG는 이미 속이 텅 비어버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카드집 같았던 거예요. 살짝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상태였죠. 그럼 대체 마지막에 이 집을 밀어버린 그 결정적인 바람은 뭐였을까요? 그 방화제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그걸 이해하려면 데스크로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. 주식 차트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말 그대로 죽음의 교차점인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아주 안 좋은 신호죠.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걸 이제 큰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봅니다.
자,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.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대로 보입니다. 1월에 상장하고 쭉 괜찮았어요. 그런데 9월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죠.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거래가 잠깐 멈추고 애널리스트들이 안 좋은 보고서를 내놓고 시장 분위기가 확 차가워진 거예요. 그러다 결정적으로 10월 1일 차트에서 이 데스크로스가 딱 떠버린 겁니다. 이게 불을 붙인 거죠. 다음날 장 마감하고 나서 그 쌓여있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주가가 그냥 수직 낙하한 겁니다. 결국 이 UFH 사태는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. 첫째, 0.11%라는 위태로운 펀더멘탈. 둘째, 애널리스트 보고서 때문에 얼어붙은 투자 심리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스크로스라는 기술적인 방아쇠. 이 세 개가 합쳐지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뼈아픈 사례를 보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은 뭘 배워야 할까요?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.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런 고성장주, 특히 작은 회사에 투자하실 때 이 네 가지만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첫째, 매출 숫자만 보고 흥분하지 말자. 둘째, 그래서 이익이 늘고 있는지를 꼭 보자. 셋째, 빚내서 성장하는 건 아닌지 재무 상태표를 확인하자.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나 차트가 보내는 경고 신호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. 화려한 매출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작은 주식일수록 시장 분위기에 정말 쉽게 휘청인다는 거, 그리고 펀더멘털이 약한데 기술적으로도 안 좋은 신호가 뜨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 EFG가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.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. 이 성장 진짜 돈 버는 성장 맞아? 결국 UFG 사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눈부신 성장이 과연 언제나 정답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